영상은 선명했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 내 숨결, 우리의 속삭임까지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선을 넘었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카메라가 찍고 있던 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복수였을까? 그녀는 나를 30년 동안 지켜봤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이 두려우면서도 달콤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내가 무너뜨린 건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다. 나를 믿어준 아내,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신뢰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보여줬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30년을 기다려온 그녀 사이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찰나 한 사람은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고 말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외곽의 재활 전문 요양병원. 오후 9시. 병동복도는 불 꺼진 조용한 밤과도 같았다. 그 시간 내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기현 오빠. 낯익은 목소리, 부드럽지만 어딘가 떨려있는 그 음성은 나를 정지시켰다. 들어온 사람은 미라의 친구, 강유진이었다. 한 손에는 병원 명찰이 달린 치료사 가운, 다른 한 손에는 익숙한 편안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사실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고 여겼다. 아내가 바쁘니 대신 간병을 맡아주겠다는 마음.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머물기 시작한 건, 이건 분명히 재활치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조명이 어슴푸레했던 병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병원 가운을 조심스레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내 호흡이 흐트러졌다. 이 시간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날 오빠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 무너졌다. 30년 결혼 생활. 그 안엔 안정과 익숙함, 그리고 고요한 무감정만이 있었다. 설렘은 희미했고 두근거림은 오래전에 사라졌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등산 중에 다쳤다. 무릎 인대 파열로 입원, 그리고 2달의 재활치료. 미라는 회사 일로 바빴고 주말에나 병문안을 올 수 있었다. 그 공백을 유진이 메웠다. 처음엔 무릎 마사지, 근육 이완, 재활 스트레칭이 전부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손은 내 몸의 기억을 새로 쓰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미라의 친구였지만 이젠 내 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가 되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반복됐다. 병실 문은 닫히고 마음의 문은 열렸다. 그녀는 내 과거와 외로움, 억눌려 있던 욕망을 전부 알아채고 있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은 내 침대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오빠, 외로웠죠? 그녀의 시선에는 기다림과 갈망, 그리고 감춰졌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그 순간 침대 위의 공기는 차가운 병원 공기가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녹아내리는 온기로 바뀌었다. 아내와 함께한 3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그것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서미라한테 듣고 왔어요. 많이 놀랐죠? 유진은 밝게 웃으며 병실 문을 닫았다.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옷차림, 50대라 하기엔 여전히 맑은 인상. 그녀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묘하게 차가웠던 공간이 온기를 품는 듯했다. 여기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마침 형부 병실이 비어 있어서 제가 맡기로 했어요. 미라가 부탁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시절부터 미라와 가까웠던 유진은 집에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등장 이후
재활치료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단순한 움직임부터 시작해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들까지. 그녀는 내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세심하게 도와주었다. 기현 씨, 이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참으셔야 해요. 몸이 기억을 되찾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손길은 따뜻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방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루 대부분을 병실에 홀로 보내는 입장에서 그 시간이 주는 위안은 컸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무렵 유진은 마사지 오일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근육이 깊이 뭉친 부위까지 풀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일을 손에 덜어 조심스럽게 허벅지 위에 얹었다. 순간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고 곧 따뜻하게 퍼지는 기운이 내 다리 전체를 감쌌다. 생각보다 많이 굳어 계시네요. 그래도 근육 라인은 여전히 멋지세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마사지를 계속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치료는 분명 명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그 이상의 무엇을 담고 있었다. 혹시 미라 씨랑은 잘 지내세요? 불쑥 던져진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마사지를 멈추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죠. 서로 바쁘고. 대답을 흐리자 유진은 가볍게 웃었다. 저는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혼자가 편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 순간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다. 그래요. 혼자면 외롭겠네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마사지를 조금 더 세게 이어갔다. 손끝이 조금씩 깊숙한 곳으로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 부위가 많이 긴장돼 있네요. 좀 아프셨죠?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표정은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나는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도 내 상태를 모를 리 없었다. 이제 좀 풀리셨죠? 그녀는 웃으며 손을 거두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조금 더 깊은 근육까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미묘하게 기울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날 유진의 방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다음 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한참 늦게 병실에 도착했다. 창문 밖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복도엔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늘 급한 환자 수술이 들어와서 모든 일정이 밀렸어요. 치료 시간을 놓칠 뻔했네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문을 닫은 유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안쪽 잠금장치를 걸었다.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흐려진 메이크업.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숨기지 못한 설렘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어디 갈 데도 없는데요. 나는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병실 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다. 라벤더와 비슷한 진정향이었다. 오늘은 상체까지 전반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계속 누워 계셔서 어깨도 많이 굳으셨을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어깨에서 팔로 가슴 근육 주변까지 손이 흘러갔다. 그때였다. 오빠.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편하게 불렀네요. 예전 생각이 나서.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기억과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비쳤다. 사실 대학 시절에 저 오빠 좋아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근데 미라가 오빠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우정을 선택했죠. 그냥 말도 안 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렸다. 지금 와서 이런 말 웃기죠. 그냥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요.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말보다 감정이 더 먼저 전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들. 그리고 이 감정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조차.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잠금 장치를 잠그고 등불을 낮춘 후 그녀는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오늘 미란 씨랑 통화했어요. 출장 간다고 하네요. 3일 정도. 그 말에 내 심장은 괜히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좁은 병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집. 우리를 감시할 시선이 하나도 없는 공간. 나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다. 아직 퇴원은 힘들겠지만 외출 허가는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정도. 유진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감춰지지 않는 떨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로 살며시 올라왔다. 체온이 맞닿아 오래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오빠, 이제 우리 너무 멀리 온 걸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었다. 몸보다 먼저 감정이 엉켰고 그 안에서 죄책감과 욕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오래된 감정과 외로움을 부드럽게 껴안았다. 오늘 마사지 좀 특별했어요. 유진이 장난스러운 말투로 속삭였다. 나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효과가 꽤 있던데요. 마음까지 풀리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병문안 오는 미라는 항상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보, 윤정이 많이 도와준다며? 정말 고맙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지만 그 선 너머가 어디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출장 가는 날 오빠 집으로 가요. 진짜로요. 그녀의 말은 평소보다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건 또 다른 경계를 넘는 일이었다. 병원이 아니라 나와 미란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 내 결혼 생활 전체의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맞고 틀림보다 그냥 함께 있음이 더 절실했으니까. 나흘 뒤 미라는 짐가방을 끌며 출장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기현의 집에는 묘한 정적이 깔렸다. 오후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유진이 병원 앞으로 차를 몰고 왔다. 병원 측 허가를 받은 외출이었다. 표면적 이유는 재활 환경 점검. 하지만 둘 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기가 오빠 집이군요. 처음 와봐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기현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미란과 함께 이곳을 자주 찾았던 사람이다. 오늘만 다른 것이다. 오늘은 그녀가 아니라 상대로 왔기 때문이다. 거실 소파의 자리를 잡고 유진은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가족 사진, 여행지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그중 하나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이 다시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슬며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차 한잔 할래요? 기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손이 무릎 위에 조용히 얹혔다. 그 순간 기현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선에 서 있다는 걸 다시 느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힘 빼셔야 해요. 밖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유진의 말투는 장난기 섞인 듯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기현의 어깨를, 가슴을 천천히 눌러주기 시작했다. 익숙한 치료 동작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거실 소파 위 그들의 호흡이 섞이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서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서로의 온기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밀어냈던 감정이 고요하게 번졌다. 조용한 거실, 그리고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미란의 흔적. 결혼사진 너머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에 기현은 문득 숨이 막혔다.
오빠랑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부부 같죠? 유진이 장난스레 말했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기현의 가슴 위를 천천히 스쳤다. 기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그의 물음에 유진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조용히 나지막이 말했다.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만. 그 말에 기현은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안도, 두려움과 해방감이 엉켜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다. 익숙한 공간, 낯선 감정. 둘은 말없이 마주섰고 오래된 그리움이 그들을 하나로 감쌌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엔 도망칠 수 없는 죄의식이 고요히 웅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유진은 조용히 방 안의 공기를 정리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향기를 다시 익숙한 것으로 바꾸었다. 전 먼저 갈게요. 1시간 후에 병원에서 뵈어요. 유진은 그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자 기현은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선택을 상상한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기현의 마음은 여전히 밤이었다. 기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도 모른 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병실에 있던 자신. 아무리 감정을 숨겨도 그 진실은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윤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이성적 판단은 다시 흐려졌다. 그녀는 늘 그랬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어때요? 통증은 많이 줄었죠? 평범한 말.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둘만이 알고 있었다.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덕분이야. 말을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시선엔 미묘한 떨림이 번졌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보, 깜짝 선물이야.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곳에 선 사람은 미란이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장해서 돌아온 것이다. 기현은 식은땀을 흘렸다. 숨이 막혔다. 회의가 일찍 끝나서 얼른 보고 싶더라. 미란의 말은 더없이 다정했고 그 다정함은 기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미란아. 윤정이 들어섰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며 미란을 껴안았다. 벌써 돌아왔네? 반가워. 두 여자의 포옹. 그 틈에 낀 기준은 말을 잊지 못했다. 윤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챘다. 윤정이 덕분에 많이 좋아졌대. 정말 고마워. 미라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다.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고 윤정은 그런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별거 아냐. 근데 오늘은 좀 강도 있게 재활해봐야겠어요. 윤정은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부, 오늘은 통증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참으셔야 해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형부라고 불렀다. 감정을 감춘 말투, 그리고 애써 껍데기를 쓴 거리감. 그들의 관계는 다시 사회적 역할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퇴원을 하루 앞둔 기현은 복잡한 심경으로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라는 다시 업무로 바빠 병실에 오지 못한다고 했다. 윤정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병실에 들어섰다. 문을 잠그고 불을 낮췄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병원에서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평소와 다른 은은한 빛깔의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기억에 남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오늘만은. 그녀는 그 스카프를 자신의 어깨에 가볍게 두르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레 기현의 손을 잡았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형부한테 감정이 더 커졌나 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알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기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감싸고 이마를 가볍게 기대었다. 불이 꺼진 병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욕망도, 회한도, 슬픔도 함께 얽혀 있었다. 마지막 밤의 온도는 뜨겁기보다는 차분했고 조용했으며 잊을 수 없게 깊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병실 침대 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질서가 사라진 듯했다. 미란도, 죄책감도, 사회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빠,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그 속엔 간절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런 그들이 몰입해 있는 사이 병실 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은밀히 깜빡이고 있었다. 윤정의 휴대폰, 카메라 앱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윤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곧 내 시간이 올 거야. 다음날 기현은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미라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남편을 데려갔고 윤정은 업무가 있다며 먼저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병원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 목록을 열고 가만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깃들었다. 이번엔 내가 미란을 이기는 거야. 기현은 집에 돌아와 익숙한 소파에 앉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너무나 평화로워서 병원에서의 기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윤정이었다. 문자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현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 자신이 있었다. 그녀와의 장면이 있었다. 짧지만 분명하게 숨기고 싶은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미란. 기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다. 방금 윤정한테 영상을 받았어. 기현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입을 떼었다. 그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안 해도 돼. 다 봤으니까. 말끝이 갈라졌고 통화음 너머에 그녀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얼굴도 보기 싫어. 뚝. 전화가 끊겼다. 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시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기다린 시간이야. 이제 미란이 없는 우리만의 시간이야. 윤정의 메시지를 본 순간 기현은 분노로 숨이 멎을 듯했다. 그제야 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처음부터 윤정은 계획적이었다. 그녀의 접근, 병원 자원, 미란의 부재를 파고드는 시간. 모든 것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미란이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미란아, 제발 내 말 좀. 기현이 다가가 팔을 붙잡자 미란은 힘껏 뿌리쳤다. 만지지 마. 더러워. 그 말 한마디에 기현의 가슴은 철렁 무너져 내렸다. 미란은 단호했다. 당장 집에서 나가. 이제 당신이랑 뭐가 있었든 상관없어. 친구랑 그 짓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기현은 무릎 꿇다시피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잠깐 미쳤었어. 미란아.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기현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미란은 조용히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기현은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그의 30년 결혼 생활은 단 몇 줄의 서류로 끝났다. 며칠 후 윤정은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 기현은 결국 그녀를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마주했다. 오빠,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시간이야. 윤정은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기현은 무표정하게 웃었다. 넌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였지. 왜 미란한테 영상을 보낸 거야? 윤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사랑이었어. 예전엔 내가 포기했지만 이번엔 가지려고 했어. 그 말에 기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윤정의 얼굴에 순간 화기가 감돌았다. 무서워? 그럼 그날 밤 내 손을 잡은 당신은 뭐였는데? 우린 서로 원했어. 그 영상이 그걸 증명해. 기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말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카페 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윤정의 외침이 쏟아졌다. 오빠, 가지마. 사랑해. 제발. 기현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 후, 기현은 서울 시내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법을 익히며 조용히 살아갔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무릎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그 죄가 가져온 벌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벌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도. 그날 이후 기현은 조용히 사진첩 속 미란의 미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기고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